퀴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해석학 그 강의이고요. 새해가 밝았으니 새해 인사부터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열심히 해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그 강의 안내 간단하게 하고 바로 강의 시작할게요. 어, 네, 일단은 그 교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는 지금 다 받으셨나요? 여기 그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성은 일단 여러 가지 책을 참고를 했고요. 뭐 바틀, 웨이드, 정동명, 로스 뭐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재를 만들었고요. 기본서는 뭐 정의 정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연습 문제 있고. 네, 시험에는 뭐 그런 것들보다는 걔네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니까 그 문제풀이 위주로 이제 강의록을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그 기본서, 뭐 바틀 웨이드 이런 기본서 없어도 이제 이 교재만 있어도 강의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모든 기출 문제는 아니에요. 한 90%, 한 85%그 정도 기출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고 빠진 거는 뭐 너무 쉽거나 뭐 요즘 트렌드랑 안 맞거나 이런 게 빠진 거라 그냥 여기 있는 것만 봐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풀이 다 있습니다. 정답도 있고 풀이도 있고 뭐 기출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그 문제 정답 뭐 풀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이제 매주 보게 될 건데, 뭐 오늘은 배운 게 없으니까 테스트 없이 그냥 바로 수업을 시작을 할 거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오늘 배운 거를 다음 주에 시험 보고, 다음 주에 배운 거를 그 다음 주에 시험 보고 이제 매주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9시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시간은 뭐 30분 되어 있는데, 뭐 조금 짧으면 20분 볼 수도 있고, 조금 길면 한 40분 정도 볼 수도 있고요. 네, 대략 보통은 한 30분 정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주 첨삭을 진행을 하고, 여기 그 테스트 첨삭보는 지스쿨 사이트 회원 정보에 입력된 이메일로 발송되니까, 혹시 여기에 그 이메일이 내가 좀 잘 안 쓰는 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확인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첨삭 진행은 여기 그 직강 선생님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인강 선생님들 그 첨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따로 안내문이 나가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시험지에 이름 꼭 써주시고요. 네. 네. 여기 아까 인강 첨삭 대상자는 여기 안내 파일 이제 인강 사이트에 올라가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자료는 지스쿨 사이트에 업로드가 될 거고, 직강생 전용관, 그리고 직강생 보충 강의.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충 자료는 매일 있는 건 아니고 뭐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가는 경우에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뭐 보충 자료, 그리고 필기 노트, 필기 조교 선생님이 이제 그 필기를 업로드를 할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테스트 문제, 그리고 성적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일단 시간은 이제 이건 다음 주부터예요. 오늘은 9시부터 1시간씩 6번 수업할 거고요. 뭐 1시간씩 대략 6번 수업하고 다음 주부터는 테스트부터 보고요. 그리고 오전에 70분 2번 수업하고요. 점심 1시간 10분 먹고 이제 1시간씩 3번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딱 떨어지는 건 아니고 보통 5시쯤 끝나요. 보통 5시쯤 끝나는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조금 있습니다. 뭐 조금 일찍 끝날 때도 있고 조금 늦게 끝날 때도 있고 뭐 중간에 쉬는 시간은 15분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업 끝나고 15분 후에 질문 및 상담하고 저녁 먹고 질문 및 상담. 저녁 시간 조금만 늘릴 예정이에요. 한 1시간 20분 정도? 네, 20분 정도 좀 늘릴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상 진도 볼게요. 저희 그 해석학은 7주 과정인데, 여기 뭐 날짜 오늘 1월 3일부터 7주 동안 진행을 하고, 범위는 뭐 대략 거의 이렇게 갈 거예요.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뭐 예습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뭐 오늘은 그 극한, 여기 필수 예제 13번까지 나갈 거고요. 이제 뭐 60분씩 6번 하면 360분이잖아요. 5시쯤 보통 이제 끝날 것 같고요, 오늘.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다음 주 연속까지, 그리고 연속, 그리고 뭐 리만 적분 이렇게 되고 이제 6주 동안에서 여기 함수열, 급수까지 해서 모든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이론 내용 마무리가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는 여기 전체 범위에 대해서 종합 문제 풀 거예요. 종합 문제.
종합 문제는 그 교재 보면은 제일 뒤에 종합 문제 따로 있습니다. 네, 거기 있는 종합 문제를 풀게 될 거고요. 다음 볼게요. 자, 질문은 쉬는 시간 아까 15분씩 있었잖아요. 그 15분이랑 점심 저녁 시간에 따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뭐 뒤에 가서 저도 그 정리도 하고 다음 강의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 따로 질문을 받지 않고요. 강의 종료 후에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질문을 신청할 수가 있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당 최대 질문 시간은 10분 플러스 알파. 뭐 10분 이제 알람 맞춰놓고 할 건데 질문을 받을 건데 뭐 그 알람 울려도 진행되고 있는 질문까지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네, 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 제한을 안 두면 뭐 한 사람이 한 20분, 30분 이렇게 되면 뭐 한 세 사람만 해도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한을 둔 거고 뭐 재질문 가능하니까 여기 질문 좀 부족했다 싶으면 또 질문하시면 됩니다. 다음 턴에. 네, 뭐, 그, 횟수 제한은 없어요. 뭐,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뭐, 재신청 가능하다라는 거 방금 말씀드렸고, 수업 외에 질문 그 하셔도 돼요. 지금 여기 해석하기잖아요. 뭐, 임용 관련된 과목들은 뭐, 정수, 선대, 뭐, 미기, 뭐, 확통, 뭐, 아무거나, 뭐, 과목 상관없이 다 질문하셔도 되고요. 뭐, 다른 기본서 교재나 뭐, 다른 강사 문제들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답안을 가져오면 조금 더 그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학원 질문 여기 그 불가능할 때는 다음 카페로 질문 주시면 되고요. 네, 학습 지원은 이거는 그 설명회 때 다 했던 내용이라 여기 모바일 웹 들어가시면 뭐 그 기출 문제랑 경쟁률, 커트라인 이런 거 있고요. 유튜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출이랑 위상 이론 강의랑 여기 해석학을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해석학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저도 예전에 찍어둔 거라 제가 뭘 찍었는지 기억이 가끔 안 날 때가 있는데 좀 그냥 한번 봐두고 나중에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 가서 뭐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그 여기 뭐 정수 두 개에 대해서 n 플러스 n 파이 얘의 페포는 실수 전체가 된다. 이런 실수에서 조밀 부분 집합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수열은 모든 수열은 단주인 부분 수열을 갖는다. 뭐 이런 내용은 그 책에 따라 뭐 나오는 내용도 있고 안 나오는 책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유튜브에 올라가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예제만 푸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증명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 것들은 질문이 자주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헷갈려 하거나 시험에 필요는 한데 수업 시간에 다루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것들 여기다 주로 올려둔 거예요. 여기도 그 수렴하는 모든 부분 수열이 A에 수렴하면 원래 수열도 A에 수렴한다 라는 내용. 그리고 림숲 사인은 이게 뭐 정리를 쓰면 좀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이제 원리 정의 입각해서 이제 계산하려면은 꽤 복잡합니다. 여기 삼극함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뭐 이것도 증명이 여기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 교재에 보면 이 내용이 있긴 있는데 거기서는 증명은 없고 그냥 이 정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라는 그 유제가 있을 거예요. 자, 연속. 중간값 정리 성질 만족하고 그리고 단조 성질을 만족하면 연속이 된다. 네. 이거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죠. 그 객관식 시험 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분. 미분은 모든 점에서 연속인데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함수가 있죠. 뾰족, 이제 톱니바퀴처럼 생긴 그런 함수. 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리고 적분은 적분 가능 그 함수에 대해서 뭐 썸이랑 상수배랑 곱이랑 이런 것들은 이제 적분 가능하다는 게 잘 알려져 있는데 여기 리만 적분 말하는 거고요. 근데 합성에 대한 얘기는 그 뭐 나와 있는 책도 있고 안 나와 있는 책들도 있고요. 여기는 그런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 수업 시간에는 그냥 받아들이고 문제만 풀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증명. 이건 좀 꽤 복잡해요. 거의 1시간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자, 여기도 이제 그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는 그냥 이거 가지고 문제만 풀 건데 여기 이제 증명이 되어 있고요. 자, 함수열. 함수열도 우리 시험에 그 꼭 한 문제는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디니 정리가 기본서 교재에 안 나온 교재들도 꽤 있어요. 아까 뭐 웨이드 해석
뭐 루딘, 뭐 로스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 수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안 나온 책들도 있는데 질문이 종종 나와서 이제 디니 정리 여기 집어 넣었고요. 그리고 디리클레 아벨 판정법. 이거는 우리 교재도 있는데 그거랑 다른 거예요. 우리 교재에 있는 디리클레 아벨이랑 다른 겁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거는 그 급수에 대한 얘기예요. 급수. 그러니까 뭐 이거죠. 여기 시그마 AN BN. 그러니까 얘가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 얘가 이제 뭐 수렴한다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 교재에는 이게 나온 거고 얘는 균등 수렴이니까 함수한 급수에 대한 얘기예요. 함수한 급수. 얘는 그냥 급수, 얘는 함수한 급수. 조건이 더 복잡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시험에 한 3번, 4번 정도 나왔, 3번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리미트랑 그 미분이랑 교환이 되는 조건 있잖아요. 이거 좀 복잡하죠? 이거 얘가 주어지고 시험에 요 정리가 주어지고 문제 푸는 것도 있었고 안 주어지고 문제 푸는 것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급수는 코시 응집 판정법. 그리고 여기 이 값이 존재하면 그 값이 얘가 존재하면 그 값이 여기에 수렴 반경이다. 라는 내용. 뭐 무한될 때도 수렴 반경이 무한대가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지금 그 해석하기 우리가 시험 문제 보면은 한 3개 정도 나오잖아요. 뭐 1번, 2번, 뭐 3번이 있는데 여기는 다중적분 그리고 그냥 여기는 뭔가 하나 나오고 함수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중적분은 이중적분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림 정리 좀 나왔고요. 그리고 삼중적분이 예전에 한번 나오고 최근에 한 번 나오고 뭐 한 번 정도 나왔었고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중적분은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함수열도 매주가 아니라 그 매년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도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 가운데 들어가는 문제가 우리 해석학이잖아요. 이게 해석학인데 이게 그 뭐죠? 입실론 델타. 그러니까 2학년이 아니라 1학년 배우는 그냥 미적분 있죠? 미적분. 그 미적분만 배워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최근에 3번 출제가 됐어요. 4, 3, 2. 그러니까 22, 22, 23, 24, 25. 그러니까 25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봤던 시험을 이거라고 할게요. 여기 3개에서는 그냥 1학년들이 풀 수 있는 그냥 그런 미적분학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좀 소재가 떨어진 것 같아요. 임용에 좀 낼 만한 소재가. 그래서 어쨌든 이런 미적분학 1학년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뭐, 그게 아니라 1학년 아닌 그 2학년이 배우는 해석학. 걔네들 배우는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긴 몰라요. 뭐가 나올지는. 어쨌든 뭐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교재 소개할 때 우리가 문제 풀이 위주로 간다라고 했는데 해석학은 그 문제를 풀 때도 증명 스킬이 좀 많이 필요해요. 증명하는 방법을 좀 익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증명들을 많이 할 겁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증명하는 방법들을 많이 익혀 볼 거예요. 네. 자, 필수예제 1번 상한하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의를 보면 S가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라고 했고요. 지금 모든 S에 대해서 S보다 더 크거나 같은 U. 자, 이런 실수 U가 존재하면 S는 위로 6개이다 라고 한다 라고 했고요. 그러한 수 U를 S의 상계라고 한다 라고 했죠. 뭐 간단한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0,1 교집합 유리수 0, 한 루트 2쯤 해볼까요? 루트 2 교집합 유리수. 자, 그러면 얘는 그 실직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 0과 여기 1이 있고 0과 1이 있고 유리수들만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 있는 모든 집합보다 여기 있는 모든 원소보다 여기 2 얘가 더 큰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U의 역할을 하는 거죠. 모든 원소보다 얘가 더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위로 6개가 되는 거죠. 위로 6개. 그리고 이런 값 모든 원소보다 더 크게 되는 이 실수 얘를 이 집합을
S라고 할 때 S의 상계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자연수 같은 경우로 생각해 보면은 얘는 지금 여기에 모든 원소보다 더 큰 실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여기는 모든 원소보다 더 크게 되는 실수, 고정된 실수는 없죠. 얘는 위로 유계가 아니에요. 위로 유계가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제 뭐 비슷하게 모든 S에 대해서 S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어떤 고정된 수, 실수가 존재하면 얘는 아래로 유계이다 라고 했고요. 그러한 수를 우리는 그 집합 S의 하계라고 불러줄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아, 죄송합니다. 1이 아니라 루트 2였죠? 루트 2. 루트 2. 네. 여기서 지금 2가 상계였잖아요. 상계. 그렇죠? 상계. 근데 하나의 상계가 있으면 무수히 많은 상계가 있겠죠? 얘보다 큰 값들은 다 상계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2보다 더 큰 거 아무거나 가지고 와도 모든 원소가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상계가 있으면 무수히 많은 상계가 있는 거고 뭐 이 하계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하계가 있으면 무수히 많은 하계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한 집합이 위로 유계이고 동시에 아래로 유계일 때 이 집합은 유계이다 라고 한다. 그리고 유계가 아니면 유계가 아니다 라고 한다. 자, 지금 보면 여기 우리 위로 유계만 얘기해 준 거지만 얘는 뭐 마이너스 1에 의해서 아래로 유계도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위로도 유계고 아래도 유계니까 유계 집합. 유계 집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위로 유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그냥 유계가 아니다. 유계가 아닌 집합인 상황인 거죠. 뭐 여기까지 이제 쉽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 조금만 집중해서 보면 되겠죠. 이제 상한, 하한을 볼 건데 지금 여기 S가 위로 유계 뭐 이런 상황 S가 위로 유계일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수 U를 S의 상한 아까는 상계였죠. 여기서는 상한을 정의를 해줄 거예요. 상한 또는 최소 상계. 여기 의미가 다 들어가 있죠. 상계 중에 제일 작은 거. 상계 중에 제일 작다. 자, 여기는 이제 정의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여기에 상계가 돼야 되고요. 상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작아야 되니까 뭐 중에 제일 작냐면 상계 중에 제일 작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S에 대해서 임의의 상계를 가지고 왔을 때 그 값보다 작거나 같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 U를 S의 상계라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U를 S의 상한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2라는 값이 이 집합에 대해서 상한인지 볼게요. 뭐 너무 쉽게 아니지만, 자, 얘는 지금 두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이 S라는 집합에 대해서 상계는 되는 거잖아요. 1번 조건을 만족했죠? 1번 조건은 만족을 했는데, 상계 중에서 제일 작다. 이게 만족하는지 봤더니, 여기서는 지금 이 밑에 얘가 1.4쯤 되니까, 여기 뭐 1.5라는 값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값도 S에 대해서 상계가 되는데 얘보다 더 작은 상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상계 중에 제일 작은 건 아니죠? 얘는 2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제 상하는 아닌 거죠. 되죠? 자, 이 집합에서 뭐 증명도 따로 해야겠지만 직관적으로 너무 바로 보이니까 이 집합에 대해서는 지금 네, 여기 숲 S라고 표기하기로 했죠. 여기에서는 숲 S를 구해주면은 얘는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2. 자, 루트 2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여기는 그 교집합 유리수니까 여기는 모든 원소보다 루트 2가 더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 이제 상계가 되는 거고요. 상계. 자, 그리고 이제 임의의 상계를 가지고 갔을 때 얘가 제일 작은지를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저거랑 똑같은 얘기는 얘보다 더 작은 상계가 없다. 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루트 2보다 더 작으면 여기가 루트 2니까 요 경계가 루트 2니까 여기보다 작으면 그 나중에 하겠지만 유리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여기랑 여기에 그 유리수가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얘보다 더 큰 수가 있으니까 상계가 아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첫 번째 상계도 되는 거고 얘보다 더 작은 상계는 없으니까 최소 상계가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이제 대칭적으로 하한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하한. S가 아래로 유계일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수 W를 S의 하한 또는 최대 하계 중에서 제일 크다라고 하고 인피멈 S. 자, 이렇게 표기를 해줄 거예요. 자, 여기도 이제 두 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는 일단 하계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계 중에서 제일 크다. 이미 하계를 주면은 걔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정의죠. 정의. 다음 볼게요. 완비성 공리. 아, 그리고 뭐 너무 뻔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 정의랑 정리 있잖아요. 우리 지금도 뭐 정의 여기 벌써 이제 여기 공리지만 그 이제 1.3이잖아요. 책에 나온 정의랑 정리는 다 외우셔야 돼요. 간혹 그거 진짜 다 외워야 돼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진짜로 다 외워야 합니다. 뭐 몇 개 좀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당연히 다 외워야 돼요.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공식이잖아요. 공식. 그쵸? 공식을 알아야 이제 문제 적용해서 푸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그 조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그게 이제 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 나온 내용을 정확하게 다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완비성 공리는 공집합이 아니고 유계가 되는 실수의 모든 부분 집합은 실수에서 상한을 갖는다. 라는 얘기죠. 조건이 두 개예요. 첫 번째, 공집합 아니다. 두 번째, 위로 유계다. 두 개예요. 공집합 아니고 위로 유계. 그러면 상한을 갖는다. 실수에서. 이게 사실 우리가 뭐 그 대학교에서 수학과에서 이걸 뭐 배운다라고 하면 뭐 수교과에서 이걸 배운다라고 하면은 뭐 그 실수라는 게 뭔지부터 사실은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뭐 구성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공리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얘가 지금 그 실수가 갖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리수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아까 그 S라는 집합을 우리가 봤지만 0, 루트 2 교집합 유리수. 자, 얘는 유리수의 부분집합이죠. 유리수의 부분집합. 얘는 공집합 아니잖아요. 저기서 공집합 아니고 그리고 그 위로 유계도 맞잖아요. 위로 유계. 근데 얘는 상한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까 루트 2가 상한이라고는 지금 상한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 틀린 얘기가 아니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수에서 상한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실수에서 쟤는. 근데 얘는 유리수의 부분집합으로 생각을 해준 거예요. 유리수에서 상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유리수. 실수 상한은 있는데 유리수 집합에서는 상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우리가 실수를 구성을 한 거거든요. 뭐 지금 이런 얘기는 뭐 몰라도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얘는 지금 그 공집합이 아니고 위로 유계이기 때문에 실수에서는 상한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유리수에서는 지금 상한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완비성 공리는 공집합 아니고 위로 유계가 되면은 실수에서 상한을 가진다라는 거고, 자, 얘는 이제 공리 우리가 받아들이자라는 내용이고, 얘를 가지고 이제 대칭적으로 그 밑에 있는 정리를 이거는 증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공집합이 아니고 아래로 유계, 아까 위로 유계였죠. 공집합이 아니고 아래로 유계면 실수에서 하한을 가진다. 대략 써 있지만 실수에서 하한을 가진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정리들을 바탕으로 이 필수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필수 예제로 나와 있지만 이거는 그냥 정리로 해서 그냥 암기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증명을 간단하게 해볼 거고요. 자, 문제를 보면 자, 실수의 공집합이 아닌 유계집합. 공집합 아니고 유계. 아까 유계라는 거는 위로도 막혀 있고 아래로도 막혀 있는 거죠. 위아래로 다 막혀 있는 공집합 아니고 유계가 되는 집합 S. 그리고 임의 실수 람다에 대해서 우리는 람다 S라는 집합을 S에 있는 원소에 람다를 곱해준 이런 것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라고 정의를 해줄 거예요. 자, 그때 다음을 증명하시오. 자, 일단은 그 곱해지는 숫자가 만약에 양수가 되면 인피멈 AS에서 A가 그대로 쏙 빠져나와서 이렇게 되고 숲 AS에서 여기도 A가 그대로 빠져나와서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음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 음수는 얘가 빠져나올 때 인피멈은 숲으로 빠져나올 때 숲은 인피멈으로 바뀐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뭐 너무 뻔한 얘기지만 여긴 안 써 있는데 우리 양수하고 음수일 때만 지금 빠져나오는 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0일 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0일 때는 뭐 너무 당연하죠? 0일 때. 자, 만약에 그냥 여기 양수라고 하면 이거 그냥 A가 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0. 0이라고 생각해주면 얘는 어때요?
얘는 인피만 어떤 값이 실수잖아요. 실수에 0을 곱했으니까 이 오른쪽은 0이 될 거고요. 그죠? 0. 그리고 얘는 그 0 곱하기 s. 0의 임의 그 S에 있는 원소들을 곱해준 거니까 AS라는 집합. AS라는 집합은 A가 0, 2면 A, S라는 집합은 얘는 그냥 0만 가지고 있는 집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인피멈은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서 같고 얘도 마찬가지 이유로 같아지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증명 방법이 똑같아요. 얘나 다 똑같은 거라 우리는 하나만 증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지금 이 밑에 있는 이 값을 여기를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게 그 같은 거니까 뭐 이쪽이 크거나 같다, 반대쪽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일 건데 일단 크거나 같다를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숲이 있는지 여기도 인피멈이 있는지부터 얘기를 해주는 게 맞죠? 없는 값을 가지고 뭐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있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뭐예요? 숲 S는 이게 상한인데 아까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공집합 아니고 위로 6개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공집합 아니라고 했고 6개니까 위로 6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숲 S는 존재하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은 2번에 B가 음수일 때 얘는 인피멈 PS 이거랑 얘랑 B 숲 S 이거를 보일 건데 일단은 S는 공집합 아니고 S는 위로 6의 이므로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숲 S가 존재한다. 뭐 되겠죠? 되죠? 자, 그리고 여기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도. 자, 그럼 인피멈의 존재성은 아까 그 대칭적으로 있었잖아요. 공집합이 아니고 아래로 6개인 걸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였죠. 그러면 S는 뭐 공집합 아니니까 뭐 B를 곱해준 것들 다 모아두면 얘는 공집합 아니겠죠? S가 공집합 아니니까 이거이므로 BS는 얘는 공집합이 아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그 아래로 6개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S는 위로 6개이므로 적당히 U라는 실수가 존재해서 얘는 임의의 S. 자, 여기에 대해서 S보다 U가 크거나 같겠죠. 그죠? 위로 6개니까. 자, 근데 왜 위로 6개를 했냐면 얘 아래로 막혀 있는 거. BS를 우리 얘기해 줄 거니까. B를 곱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임의의 S에 대해서 지금 B를 곱해주면 BS가 되고 BU인데 반대로 되겠죠. 그럼 얘는 고정된 값이고 얘는 그 BS에 있는 임의 원소가 이거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하계가 되겠죠. 얘는 BS의 하계. 그러니까 아래로 6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인피멈 BS가 존재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존재성은 됐고 크거나 같고를 이제 얘기를 해줄게요. 자, 뭐 증명이 그냥 대칭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됩니다. 그냥 여기 숲 정의를 써보고 여기 인피멈 정의를 써보면 이제 하나씩 부등식이 결정이 될 거예요. 자, 일단 뭐 여기부터 해볼까요? 우리는 이 값을 여기 전체 여기를 let 알파 여기를 let 베타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인피멈이니까 하계도 되는 거잖아요. 하계. 그럼 여기는 모든 원소보다 얘가 더 작거나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알파는 인피멈 BS이므로
얘는 하계죠, 하계. 임의의, 임의 S. 자, 여기 있는 임의 S보다 알파가 지금 B, S가 되겠죠? 하계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B로 나눠보게 되면은 얘는 임의의 S에 대해서 지금 B분의 알파, 얘가 S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임의 원소보다 지금 요 고정된 값이 더 크니까 얘는 상계가 되는 거잖아요. 상계. 맞죠? 자, 그래서 얘는 S의 상계. 자, 상계가 되고요. 자, 그러므로 B 분의 알파. 자, 이거랑 숲 S랑 비교해 주면은 얘는 상계였고 얘는 상한이니까 상한은 상계 중에 제일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작은 거니까 얘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므로 지금 알파랑 B 숲 S를 비교해 주면은 지금 얘는 또 음수니까 반대로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보이는 것 중에서 한쪽 방향이 증명이 된 거죠. 한쪽 부등호. 자, 이쪽이 증명이 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반대를 생각을 해볼게요. 반대를 생각해 줄 건데, 자, 똑같습니다. 그냥. 자, 여기에 그 습 정의부터 출발해 주면 반대로 이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 여기는 베타는 습 S. 자, 이거이므로. 자, 여기이므로 임의의 S. 자, 여기에 대해서 얘 지금 상계잖아요, 상계. 그러면 지금 S보다 베타가 더 크거나 같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 BS랑 비교를 해줄 거니까 또 B를 곱해 볼게요. 자, 그러면 모든 S에 대해서 지금 BS를 취해주게 되면은 B, 베타에서 반대쪽으로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BS란 집합에 있는 임의의 원소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하계가 되는 거잖아요, 하계. 자, 얘는 BS. 이거의 하계. 자, 그러므로 하한과 비교를 해볼게요. 인피마운 PS. 자, 그리고 얘는 B베타. 해주면 얘는 지금 하계고, 얘는 하한이고, 하한은 하계 중에 제일 큰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쪽이 성립하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여기가 다 증명이 마무리가 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증명 방법도 다 똑같고요. 그 인피만 스프림 이런 거 존재성을 처음에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부등식은 그냥 여기의 정의를 한 번씩 정의를 시켜주면은 다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연습해 보시고 거기 유지해 있는 것들도 다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볼게요. 자, 근사 정리 굉장히 중요한 정리죠. 우리 해석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정리 중에 하나고요. 일단은 또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정확하게 외워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외워야 되고 문제 적용을 정확하게 시켜야 돼요. 일단 정확하게 외워야지 정확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면은 제일 좋고요. 근데 처음에 좀 익숙하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그냥 외우세요. 일단 외워 놓으면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네,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반응 속도는 근해 공식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속도, 그 속도로 하셔야 돼요. 모든 정리가 다. 네. 떠듬떠듬 하시면 그거는 문제 적용할 준비가 아직 좀 덜 된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S의 상계, U에 대해서 다음은 동치이다. 자, 일단 상한과 동치 조건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되면 얘가 되고, 얘가 되면 얘가 되고, 얘가 되면 얘가 되고, 이게 다 이제 동치가 되는 거죠. 하나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고요. 자, 일단은 상한과 필요 충분 조건이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빼준 거랑 U랑 그 사이에 S. 근데 등호는 이제 U 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S가 존재하고. 자, 여기서도 뭐 이제 이런 조건이 있고요. 자, 이거를 증명을 해볼 건데, 자, 여기서 증명하는 이유는 증명을 뭐 외워라 이런 게 아니라 증명하는 그런 생각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을 익히자라는 취지인 거예요. 이 증명을 꼭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정리를 외우는 게 중요하고 증명을 안 외우셔도 됩니다. 안 외우셔도 되지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적어도 잊어버린 한이 있더라도 한 번은 꼭 직접 증명을 해 보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고. 자, 동치니까 뭐 1, 2, 2, 3, 3, 1 이런 순서로 증명을 해 볼게요. 여긴 1에서 2로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한이 가정이고요. 상한이 1번이 가정이고 2번을 보일 거예요. 자, 여기가 가정이고 얘는 가정이고 우리가 보일 건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뭐냐면 양수를 줄 때마다 이런 조건 만족하는 S가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시작은 양수를 줄 때마다 얘 존재하는 걸 보여야 되니까 양수를 먼저 줘야죠. 준 다음에 존재성을 보여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 양수 하나 줄게요. 양수 하나 주고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상한이라는 조건 있잖아요. 상한은 뭐였었냐면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거였죠.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거였어요. 제일 작은 상계. 그러면 얘는 지금 U보다 더 작은 거니까 상계가 아니겠죠. 그죠? 얘가 상계 중에 제일 작은 거니까 얘는 상계가 아닐 거예요. 자, U는 S의 최소 상계이므로 그 U에서 얘를 빼준 얘는 S의 상계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거 상계 아니라고 했는데 만약에 상계라는 건 뭐예요? 상계라는 거는 여기는 모든 것보다 얘가 더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근데 상계가 아닌 거는 지금 여기 그 U에서 얘가 만약에 상계라면 S가 다 여기 써야 되는데 상계가 아니라는 얘기는 요거 뒤쪽에 뭔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 있는 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하나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계가 아니라는 얘기는 여기 뒤에 그러니까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더 큰 이런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즉 적당히 스몰 s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그 U 빼기 얘보다 얘가 더 크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뭐 뒤에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지금 얘는 상계니까 당연히 S 여기 있는 것보다 더 크거나 같겠죠. 그죠? 여기는 여기 S는 얘는 왜냐하면 여기 S가 아니라 U죠. U 얘는 U는 S의 상계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서 3번. 이게 같이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자, 이런 증명도 이게 우리가 뭐 다 외울 수도 없어요. 그쵸? 그 해석학 한 권에 있는 증명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정의 정리는 외워야 되는 거고 증명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해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증명을 통해서 그런 걸 하는 중인 거고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얘를 증명할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너무 당연하지만 얘가 뭐고 얘가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얘를 사용해서 이걸 보이자. 이걸 사용해서 이거 보이자. 그거잖아요. 그죠? 자, 일단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여기가 가정이고 이걸 보여야 되는 거니까 이건 일단 성립하는 거고요. 얘는 성립하는 상태에서 얘가 되는 걸 보일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양수를 줄 때마다 이렇게 되는 S가 존재한다. 이게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그럼 일단 2번을 쓰려면 어떤 뭐 양수를 줘야 돼요. 양수를 줘야지 뭔가 이걸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보이고자 하는 거는 U보다 작은 V, 임의의 V에 대해서 지금 얘보다 더 큰 S가 존재한다. 이걸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이건 보이고 싶은 거, 이거 사용할 수 있는 거. 그죠? 자,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봤더니 자, U보다 작은 임의의 V를 먼저 가지고 와야 되고요. U보다 작은 V를 가지고 왔을 때 얘보다 더 큰 S가 존재하는 걸 보이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이거를 보여야 되니까 U보다 작은 V를 가지고 오는 게 순서죠. 이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첫 줄을 뭘 써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얘는 가정 얘를 보이는 거. 그럼 얘를 보이기 위해서는 U보다 작은 V를 가지고 와야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자, 그러면 v, u보다 작은 얘를 가지고 올게요. 이거라 하자. 이거인 v 고려, 이거인 v 고려. 자, 일단 이걸 해준 다음에 우리는 이 s가 존재하는 걸 보여야 돼요. 얘를 가지고. 그죠? 근데 얘를 가지고 보여야 되는데 얘는 어떤 양수가 있어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양수를 만들어줘야겠네요. 그렇죠? 뭐 이런 사고가 100%다 되지는 않아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되면 다른 길로 가는 거고. 그죠? 자, 그럼 이제 양수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거니까 여기서 양수 만들 수 있는 건 이거 빼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u에서 v를 빼준 얘를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그럼 양수를 줬으니까 이제 2번 사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2번. 자, 그러면 by 지금 2번에 의해서 지금 적당히 s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지금 u에서 뺀 s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u에서 입실론을 빼주면 얘 넘겨주면 v가 되겠죠. 자, 얘가 v가 됐네요. 그죠? 자, 그래서 증명이 마무리가 됐죠. 우리는 얘보다 더 큰 s가 존재하는 걸 보이고 싶었는데 얘보다 더 큰 s가 존재한 거잖아요. 그죠? 그죠? 자, 됐고 이제 세 번째에서 첫 번째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또 세 번째가 가정이에요. 여기 얘가 가정. 우리 이제 이 내용을 쓸 수 있어요. 이걸 사용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u보다 작은 v를 가지고 와야지 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u보다 작은 v를 가지고 오면 얘보다 더 큰 s가 존재한다. 얘가 일단 그 가정이고 보이고 싶은 건 상한인 걸 보이고 싶어요. 상한인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상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한에 대해서 보이고자 할 때 할 수 있는 건 정의밖에 없잖아요. 뭐 따로 한 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정의밖에 없는데 상한의 정의는 아까 봤더니 두 개였죠. 첫 번째 상계, 두 번째 최소 상계.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다. 그렇죠? 근데 상계는 그냥 대전제예요. 상계. 그렇죠? 얘는 이제 대전제니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그 상계 중에 제일 작다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까 수식으로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임의의 상계를 줬을 때 그 상계보다 u가 더 작거나 같다. 이걸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임의의 상계를 주고 그거보다 u가 작거나 같다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서는 뭐 t가 s의 상계를 하자. 이걸 주고 우리는 지금 u가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클레임. 뭐 이렇게 쓰기 너무 거창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u가 t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이걸 보이는 것까지는 왔는데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그 3번의 가정을 가지고서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3번의 가정을 다시 볼게요. 자, 다시 봤더니 얘는 지금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u보다 작은 뭔가를 가지고 와야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u보다 작은 거. 근데 여기서 u보다 작은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없네요. 없죠? 그러면 귀립법 쓰면 되겠네요. 이걸 보이고 싶은 거니까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죠? 자, 우린 저걸 써야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생각이. 자, 지금 우린 u보다 작은 걸 써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보이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 귀류법으로 귀류 여기서 u보다 t가 작다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가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3번을 쓸 수 있게 됐죠. 자, 그래서 지금 u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오면 얘보다 작은 거 가져오면 얘보다 더 큰 s가 존재한대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3번에 의해서 by 3. 자, 여기에 의해서 t보다 더 큰 s가 존재하는 거죠. 적당히 s가 존재하는데 얘는 지금 t보다 s가 더 커진다. 되죠? 그리고 상황을 잘 봤더니 뭐 귀류법이니까 어디선가 모순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모순이 나왔네요. 여기 상계라고 했으니까 지금 모든 원소보다 얘가 더 커야 되잖아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얘는 지금 반대가 됐죠.
그죠? 얘는 모순. t가 상계라고 하자. 여기 스타라고 하면은 얘는 지금 얘는 스타의 모순.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을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일단 이 연습을 충분히 해 주셔야지 이제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폭이 좀 커지는 거고요. 일단 외워야 돼요. 증명을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베스트고, 안 되면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네. 자, 됐고요. 자, 여기랑 이제 또 대칭적인 게 있겠죠. 이제 그 상계 상한이 나왔으니까 하계 하한도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죠. 자, 보면 이제 똑같은데 거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S의 하계 W에 대해서 다음 동치다. 자, 이번엔 하한이었어요. 하한. 그럼 여기 이제 비슷한 게 있는데, 자, 하한이니까 지금 얘가 제일 작은 거니까 얘보다는 S가 더 클 거고, 근데 얘보다 더 크면 얘는 하계가 아니니까 얘보다 더 작은 어떤 S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되게 뻔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인데, 뭘 잘 구분을 해야 되냐면, 우리 정리를 볼 때, 썸이랑 오를 구분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썸이랑 오는. 얘는 존재하는 거잖아요. 존재. 모든 값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썸이랑 오를 잘 구분을 해서 정리를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어쨌든 대칭적으로 이런 게 있고, 이번에는 이 W보다 더 큰 값을 가지고 오면 우리는 하한과 동치가 되는 거니까 얘가 뭐 증명을 해야겠지만 얘가 만약에 하한이라면 더 큰 건 하한이 아니죠. 하한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보다 더 작은 값이 존재하게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우리 뭐 여기 상계 상한에 대해서 증명해 봤으니까 이거 연습으로 증명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볼게요. 부등식. 삼각부등식. 이거는 정말 너무 많이 쓰는 부등식이죠. 뭐 증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벡터로 해석을 해보면 간단하게 볼 수 있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런 그 A 벡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런 그 B 벡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B 벡터. 그럼 얘를 더해준 거는 여기 시점과 종점을 이어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지금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길이랑 여기에 길이랑 해주면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식이 성립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각부등식. 이건 뭐 따로 증명은 생략할 거고요. 자주 쓰이는 부등식이고. 다음 볼게요. 이제 거의 뭐 다른 정리로 나오게 되는. 자, 밑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냥 뭐, 네. 밑에는 아까 여기 A-B 이거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되고, 자, 그럼 여기 플러스면 아까 여기서 A의 절대값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B가 되는데 얘는 그냥 B의 절대값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것도 증명 어렵지 않은데 뭐 증명은 굳이 우리가 뭐 다른데 적용돼서 쓸 일이 거의 없어서. 자,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잘 암기를 해 주세요. 지금 두 개 차이의 절대값. 자, 얘는 각각의 절대값의 차이의 다시 절대값. 이거는 해석하기도 많이 쓰이고 복수에서도 많이 쓰이니까 이제 정확하게 잘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볼게요. 자, 아르키메데스 성질.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정리로 배우게 될 텐데 아까 완비성 공리 있었잖아요. 공집합이 아니고 위로 6이면 실수해서 이제 상한을 갖는다. 얘랑 동치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해석학에서 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그거랑 동치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0,1이 컴팩트. 얘 지금 6의 구간 이런 게 컴팩트가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축소 구간 정리 같은 거. 하여튼 축소 구간 정리 이런 것도 있고 뭐 코시 수열이랑 그 수렴 수열이랑 동치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동치가 되는 명제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완비성 공리를 먼저 배우고 그걸 이제 가지고 파생시켜서 다른 것들을 하게 되는데 자 얘도 뭐 그 중에 하나인 상황이고요. 뭐 이거는 뭐 따로 증명하진 않겠습니다. 뭐 직관적으로 잘 와 닿으시는 내용들이죠. 임의의 실수를 가지고 오면 실직선에서 그냥 아무 실수나 가지고 오면 얘보다 더 큰 뭐 자연수 존재한다. NX 자연수 존재한다. 뭐 직관적으로 당연하죠? 네. 자, 뭐 존재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도 종종 쓰고, 이제 그거보다는 얘를 더 자주 쓰게 되겠죠. 뭐 직관적으로 자명한 얘기죠. 자, 여기 양수를 주면은 여기 0이 있고 여기 t, 양수.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아무 양수나 주면은 여기 지금 nt 분의 1. 그러니까 요거 크고 요 사이에 들어가는 적당히 자연수에 대해서 이런 거 잡을 수 있다. 네. 뭐 이거 직관적으로 되는 이런 것들은 증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수열. 자, 실수열의 수렴. 정의가 나와 있죠. 자, 이 정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수열 정의 나오고, 그 다음에 코시 수열 정의 나올 거고, 이제 뭐 다음에 다음 시간에 연속도 배울 거고, 균등 연속도 배울 거고, 그 각각의 정의들 있잖아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뭐 공부하는 중간에 헷갈릴 수 있지만,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게 헷갈리지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연습을 해 주셔야 하고요. 자, 우리가 뭐, 어떤 AN, 수열이라는 걸 그냥 수들의 나열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해석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냥 함수로 정의하자, 함수. 뭐 여기는 그렇게 쓰진 않았는데, F가 자연수에서 실수로 보내주는. 그럼 얘는 실수열이니까 뭐 이렇게 가는 거고, 얘가 복소수열이면 여기 복소수로 가는 거고요. 어쨌든 자연수에서 이쪽으로 하는 그냥 함수를 우리가 그 함수를 수열이라고 해요. 여기서 1의 값을 A1, 2의 값을 A2, 3의 값을 A3 함수값. 얘네들이 이제 수열이라고 이제 불러주는 거예요. 뭐 근데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숫자들의 나열인데, 수들의 나열, 실수를 나열해 준 건데, 그 수열이 x로 수렴한다라는 거. 이거 뭐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n이 충분히 커지면 x에 충분히 가깝게 간다.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충분히 큰 건 얼마나 큰 거고, 충분히 가까운 건 얼마나 가까운 거고, 이게 좀 불분명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해준 거죠. 뭐 대략 보면은 그냥 어떤 수열이 있어요. x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얘가 그 어떤 x로 가는지 얘가 지금 그러니까 충분히 크면 이쪽으로 가까이 간다. 이런 걸 이제 정의를 해주고 싶었던 건데 뭐 대충 그냥 이 x를 하나 찍어 볼게요. 되죠? 그러면 얘가 n이 커질 때 충분히 가까이 가야 되니까 뭐 이렇게든 뭐 좌우에서 어쨌든 충분히 이쪽으로 가까이 간다는 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에서 뭐 1만큼 빼고 1만큼 더하고 여기 만약에 얘가 충분히 가까이 간다면 대부분 여기 있겠죠. 대부분 여기 있다는 거는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요 밖에는 없던지, 그러니까 여기랑 요 저쪽 없던지 유한계만 있고 대부분 무한계는 이쪽에 있다. 근데 1만큼 빼는 게 아니라 2분의 1만큼 뺐을 때도 그렇게 되고 뭐 굉장히 작게 빼고 더해도 대부분 여기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유한계 빼고는 다 여기 있다.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해 준 게 이 내용이죠. 이 내용. 자, 정의를 한번 적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볼 건데 얘는 지금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적당히 자연수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얘는 n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xn 마이너스 x. 자, 얘가 지금 아까 그 양수 얘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똑같은 건데 동체 조건으로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여기는 x가 xn이 얘가 x에서 양수 빼주고 x에서 양수 더해주고 뭐 증명 생략할게요. 얘가 되면 얘가 되고 얘가 되면 얘가 되고. 자, 이거 오픈 인터벌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뭐 아까 했던 그 얘기죠. 지금 이 x라는 값에서 양수를 빼고 더할 거예요. 여기서 양수를 이만큼 빼고 x에서 이만큼 빼고 그리고 x에서 이만큼 더해주고 똑같은 만큼 이제 빼고 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양수를 줄 때마다 적당히 어떤 그 자연수가 존재해서 이 자연수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n에 대해서는 여기 xn이 다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근데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대충 이해하면 나중에 증명이 이해가 됐다 안 됐다 막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 한 번쯤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긴 알 텐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자, 무슨 얘기냐면 얘는 이 올이 먼저 나오고 이그지스트가 뒤에 나왔잖아요. 이게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 거랑 이게 뒤집어 나오는 거랑 아예 다른 말이에요.
아예 다른 말이에요. 우리 연속도 그렇고 우리 그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자주 볼 텐데 올인하고 exist가 뒤에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책에 따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죠. n이 아니라 여기 괄호 열고 n 입실론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뭐 여기 첨자로 입실론 쓰든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디펜드 돼서 n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모든 양수에 대해서 n이 하나로 결정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양수마다 n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0.1이면 100에 대해서 100 이상일 때 얘가 0.1에 대해서 되는 거고 얘가 0.01이면은 0.01일 때 얘는 뭐 한 23에 대해서 23보다 크거나 같은 n에 대해서 지금 뭐 아까 0. 저 뭐라고 했죠? 그 숫자보다 이제 작은 뭐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양수마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양수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xn을 뭐 쉬운 거 n분의 1 우리 얘가 0에 수렴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것도 0에 수렴하고 실제로 저렇게 정의를 해도 얘는 0에 수렴하는 게 맞아요. 자, 얘가 0에 수렴하는데 자, 그럼 이 정의에 맞춰서 그냥 대략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증명하는 거 아니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는 임의의 양수니까 0.7을 줘도 되고 파이를 줘도 되고 저기 이거 굉장히 작은 수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 임의의 양수예요. 굉장히 큰 수 한 1억쯤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얘는 뭐 0.7이라고 해볼게요. 0.7.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n이 라지 n 이상이면은 여기는 xn이 n분의 1이고요. 여기에서 x가 0이니까 0에서 얘가 지금 입실론 얘는 0.7. 자, 이렇게 하려면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자, 요 값은 지금 n분의 1이니까 0.7보다 작으려면 뭐 한 100쯤 주면 되겠죠. 100. 여기 100이라고 주면 얘는 지금 100분의 1도 이거보다 작고 101분의 1도 이거보다 작고 102분의 1도 이거보다 작고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n을 그 100으로 결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또 뭘 알 수 있냐면 이 0.7에 대해서 이 n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건 아니죠? 사실 이게 가깝게 주려면은 뭐 좀 주면 되나요? 한 3쯤 줘도 3분의 1, 10분의 7 안 되나? 뭐 한 20쯤 줘도 되잖아요. 그죠? 얘를 20이라고 해도 되는 거고 100이라고 해도 되는 거고 되겠죠? 되죠? 자,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냐면 이 0.7에 대해서 지금 이 뭔가가 하나가 존재했어요. 뭔가가 하나 존재했으면은 얘보다 더 큰 수는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되겠죠. 얘가 지금 0.7에 대해서 여기 100 주면 지금 100분의 1도 이거보다 작고 101분의 1도 이거보다 작고 되는 거니까 여기를 100이 아니라 103 이런 걸로 줘도 상관이 없잖아요. 103으로 줘도 103분의 1도 이거보다 작고 104분의 1도 이거보다 작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걸 좀 바꿔서 똑같은 수열인데 얘를 0.7이 아니라 얘를 0.00015 뭐 이런 걸로 줬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얘는 n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을 때 n분의 1 마이너스 0이 얘인데 0.00015 이거보다 작으려면 얘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어쨌든 100으로는 안 되죠. 100으로는 안 되지만 얘를 충분히 큰 뭐 10에 10에 10승 뭐 요 정도로 주면 되겠죠? 뭐 더 작은 것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되게 뻔한 얘기지만 이거를 인지를 하고 나중에 증명을 보는 거랑 아닌 거랑 완전 달라집니다. 그 보는 눈 자체가. 자, 다시 한번 정의를 볼 건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얘는 모든 양수에 대해서 하나의 n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의 의미는 이 양수에 따라서 n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얘가 0.1이면 그거에 대항하는 어떤 게 있어서 얘가 만족하는 거고 0.7이면 거기에 대항하는 n이 있어서 그게 만족하는 거고 뭐 얘가 파이면 파이에 대항하는 n이 있어서 얘가 만족하는 거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이 네. 그러면은 여기 정의 설명까지만 하고 이 필수 예제는 쉬는 시간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후에 시작.